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저희들의 이 집회 기자회견을 이렇게 취재하게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기독언론 법정제재 규탄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부터 어떻게 혹시 국민의례 준비한 건 없어요? 그냥 시작할까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금 시간이 지연된 관계로 바로 우리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규탄대회 사회를 맡은 부산대학교에 있는 기름평 교수입니다. 저도 오늘 이 규탄대회 주최 중에 한 단체인 진평련,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국민연합의 집행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규탄대회를 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을 규탄하고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몇 분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진평련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시는 우리 전용태 변호사님의 그래서 듣도록 하겠는데 이제 제가 잠깐 그러면 막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지금 이 부산대학교에서 있지만 저는 전공이 물리학입니다. 물리학이라서 사실 이 차별금지법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학부모들이 저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녀 문제 때문에 자기 자녀가 동성애를 한다든지 또 혹은 딸인데 남자가 되겠다든지 해서 찾아와서 이렇게 하소연하는 것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와서 막 이렇게 그런 우는 학부모들을 보고 있는데 그런 학부모들을 볼 때 정말 이 차별금지법은 정말 통과돼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가 되었을 때 그 부모들의 아픔이 얼마나 심한가를 제가 그분들을 보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만약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나면 교육을 통해서 이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동성애자와 트랜스젠더를 만들기 때문에 이건 정말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절박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심의위원회가 너무 편파적으로 공정성이라는 말을 하면서 너무 편파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거는 그대로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규탄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혹시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 혹시 오셨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조영길 변호사입니다. 보건법률 차별금지법을 막아서는 변호사 단체의 또 실행위원장이기도 합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CTS에서 포괄금지법에 대한 기독교계의 위협을 좀 교계에 경고하고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토론회와 대담이 열렸었습니다. 거기서 이 차별금지법에 관한 위험성에 대해서 패널들이 나와서 각자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법이 이렇게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각자의 소신을 밝힌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갑자기 방심위가 심의를 했는데 그 방심위 안에 그 소위원회에서 패널들의 발언이 뭐 사실과 다르다, 또 기획 의도가 편파적이다, 또 발언이 과장됐다는 이유로 지금 경고를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할 때 이렇게 말을 보면
차별금지법에 대한 견해의 차이를 지금 사실과 다르다고 호도하고 있고, 차별금지법에 대한 경고와 정당한 경고와 위험에 대해서 혐오 내지는 차별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지금 막아서려고 하는 것인데요. 지금 방심위의 결정 그 자체가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미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법과 어떤 가치관에 대한 정당한 표현을 혐오차별로 몰아서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는, 그래서 언론의 자유 보장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앞장서야 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는 그런 중대한 잘못된 결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직면해서 차별금지법 반대하는 전국적인 시민단체 모임인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금지법 반대 국민연합 진평련과 보건법률가회, 그리고 또 이 차별금지법과 또 인권보도 준칙 때문에 언론의 자유를 침탈당하는 언론의 자유의 회복을 위한 보금언론인회 창립준비위 세 기관에서 오늘 긴급하게 기자회견을 갖고 방심위의 이런 차별금지법 반대 토론의 제재에 대한 부당 제재 추진에 대한 강력한 규탄을 위해서 저희가 이 기자회견을 갖기로 했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진평련의 우리 길 교수님 이제 발언해 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 보건법률가회 상임 대표님 조배숙 대표님 오셨나요? 좀 오실 때까지. 네? 그러면 이제 그 발언자로 나셨던 우리 CTS 대담에 우리 전용태 장론 변호사님 계신데, 전용태 변호사님의 발언이 부당하다 이런 취지로 방심위의 심의록에 보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발언자이셨던 우리 전용태 변호사님이 그 본인의 발언의 취지와 내용, 그리고 방심위의 결정이 어떻게 잘못됐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전용태 변호사님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쉽게 말하면은 간통죄를 처벌하지 않고 간통죄 폐지하는 것은 형사정책상 그건 있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간통죄가 범죄가 안 된다고 그래서 그것이 부도덕한 행위가 정상적인 행위로 바뀌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부도덕한 성행위인 성적 지향이라든지 이런 부도덕한 성행위와 자유가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것을 범죄하지 않고 있고 군형법 빼고는 일반 사회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가 부도덕한 성행위로 판단하고 있고 국민의 대부분이 그것은 정상이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 그것을 비정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안 된다. 그건 차별행위다. 이렇게 지금 법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나 그런 행위에 지지의 자유가 있다면 동시에 반대의 자유도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부도덕한 성행위가 비범죄화되는 것은 있을 수 있어도 비도덕화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부도덕한 성행위를 아예 도덕과 무관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거든요. 이거는 우리 5,000년 역사에서 한 번도 있어 본 일이 없는 일인데, 이런 것들은 국민적 합의와 윤리가 어느 정도 변한다 하더라도 이 기본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절속적으로 입법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 그 제 발언의 취지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덕적인 사안에 대해서 도덕적 판단을 금지하는 것은 그건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고요. 그 결과로 법률적인 많은 문제가, 역차별 문제라든지 또 그 결과로 결과적으로 원래 소수자 보호라는 것이 참 좋은 것인데 그 한계를 넘어서
법률적인 많은 그 우현적인 요소도 있을 뿐 아니라 이런 법률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많은 폐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이미 외국 선례라든지 우리나라에서 실제 국가인권위원회법이나 여기에서 지금 운영되고 있는 실태를 보더라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민적 합의가 있을 때까지 이건 기다려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 취지고요. 이것이 때때로 지금 그 차별금지법안은 이거는 이제 이것을 반대하는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일정한 경우에 형사처벌까지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취지로 방영이 된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문제로 삼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 언론의 자유와 이런 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찬반의 자유를 달라 습니다. 자가 없다는 것이 얘기할 수 있는데 찬반을 얘기해서 사실과 다르면 진실 자기가 다르다고 제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럼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실만 얘기해야 되느냐? 이런 허미숙이라는 분이 여기 위원장이시고 이 허미숙 위원장이 이 경고를 추진 중이라고 하니 이런 언론의 자유를 침탈되는 미래가 우려되어서 우리는 정당한 규탄 대회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희 또 이 차별금지 반대에 무엇보다도 앞장서 오신 우리 진평련의 집행위원장이신 우리 길원평 교수님께서 이 방통위의 이 심의 제재 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한 의견이 있으십니다. 이 부분 또 우리 진평련의 입장을 들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길원평 교수님 발언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전용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성애의 문제점을 사실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서도 4번이나 이 동성애는 부도덕하다고 이미 판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언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성소수자를 혐오하고 차별했다. 아니 그러면 대법원하고 헌법재판소 판결도 잘못됐다고 또 해야 되겠네요. 참 너무 엉뚱한 결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소수자, 사람을 향한 차별과 혐오하고 우리가 그 행위, 성행위에 대한 비판하고를 같이 놓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측에서는 우리 사람에 대한 혐오하고 행위에 대한 혐오를 같게 놓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요즘 담배 보면은 담배 겉에 보면 얼마나 혐오스러운 사진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 담배에다가 혐오스러운 사진을 붙여놓았다고 해서 담배 피는 사람을 혐오했다. 이렇게 우리가 보지는 않거든요. 담배를 피면 폐암하고 후두암 걸릴 확률이 높다. 이거는 어떤 사건에 대한 이 사실에 대한 그 팩트를 말하는 거지. 그거가 어떻게 담배 피는 사람에 대한 혐오니까 그건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꼭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려고 하는 옹호하는 사람들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방송 자체를 못하게 하는 이런 정말 터무니없는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너무 이번에 이 심의하시는 분들이 편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한 가지는 교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더라고요. 동성애에 대한 걱정스러운 이
교육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지금도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은 하지 못하고 있다. 뭐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만들어지나 만들어지지 않나 지금 똑같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그러니까 이분들은 동성애를 비판하는 것하고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은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고 얼마든지 동성애에 대한 문제점을 교육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한다고 해서 뭐 불법이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겁니다. 차별금지법이 정말 만들어지고 나면 교육에서 동성애 문제점을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막고 있는데 이분들은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것처럼 된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또 그걸 그대로 자기들의 그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이 판결에 그대로 하고 있는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자유를 억압한다. 표현의 자유, 그 중에 하나가 언론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대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그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혐오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분명히 반대하고 다시는 이러한 판결을 하지 않도록 결정을 하지 않도록 분명하게 규탄하고 만약에 앞으로 정말 본회의에서조차 동일한 결론을 내린다고 하면은 그때는 정말 우리가 더 강력하게 우리가 이거를 규탄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자유라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몰라요. 이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언론이 통제되고 나면 올바른 것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왜곡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자유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는데 이 차별금지법 토론 자체를 또 왜곡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정말 강력하게 막아야 되고요. 정말 이런 것은 서구의 잘못된 것을 따라가는 것은 정말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방송인들이 언론사들이 이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이 혐오라는 이름으로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이 억압하는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모든 언론사들이 정말 이거를 지키기 위하여 언론의 자유를 지키기 위하여 우리가 분연히 일어나서 외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있는 것을 하나 읽도록 하겠습니다. 동성애 반대 의견을 차별로 모으는 방심위는 각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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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 길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언론의 자유는 국민들이 정확한 진실을 알아야 할 그 권리를 말하고 그 정확한 진실을 아는 과정에서 각자의 자유로운 판단과 의견들은 자유롭게 표현되어야 타당성이 있는 것들이 걸러지는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는 특별한 문제가 없고 특히 가치관의 경우는 무제한적인 표현이 보장되어야 민주주의가 이루어집니다. 지금 이 방심위 위원들이 자신들의 가치관을 강요하면서 자신들의 가치관에 맞는 방송만 하라고 하니 이 방송회관 또 방송심의위원회라고 하는 것이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또 언론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기구가 되어 있는데 스스로 사실은 방송이나 고유한 민주주의의 기초인 언론의 자유를 침탈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서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두 번째 발언은 우리 군형법 문제에 차별금지법이 가져올 우려와 폐해를 정당하게 얘기했다는 이유로 또 제재의 근거로 삼았는데 발언이 문제 당하신 우리 군형법 또 군대 내 인권 전문가 우리 김영길 대표님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람군인권연구소 김능길입니다. 이번에 극동방송과 CTS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문제점에 대해서 나갔다가 우리 조영길 변호사님과 그날 발언했다가 아주 제가 공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참 말도 안 하는 대참사고, 이거는 뭐 테러에 준한다 그러죠. 언론에 대한 테러고, 종교에 대한 테러고, 개인의 양심에 대한 테러라고 저는 준하고 싶습니다. 먼저 혹시 여기에 혹시 평화방송이라는 평화나무나 뉴스연지 혹시 온 기자분 있습니까? 이번에 그 고발한 저희들 이렇게 시도를 평화나무에서 이렇게 시작을 했더라고요. 참 언론이 언론인다워야 되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번에 그 방심위에서 저희들을 고발한 이유가, CTS와 또 극동방송을 고발한 이유가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했다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정성과 객관성, 그것은요 선택적 공정성이고 선택적 객관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선택적 객관성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아니에요. 이건 주관적이에요. 극히 주관적입니다. 공정하다고요? 절대 공정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징계를 실제 내린 그 5명의 방송위원 중에 한 명이 실제 경고를 하라고 그랬죠. 그분의 남편은 박문진의 이사입니다. 그 박문진 그 규정에도 가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자기들 스스로 법규를 어기고 공정성을 위반했으면서 개인의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고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하고 심지어 종교 방송의 그 부분까지도 침해하는 엄청난 일을 저지러 놓고도 경고를 하겠다고요? 이건요, 지나가는 사람 100이면 100사람 물어도 이건 공정하지 않다고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번에 미디어 오늘에서 저희들 사실을 발표하고 나서 그 댓글 달린 거 보면 정확하게 우리들 국민들 민심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그래요. 지난 5월 달에 이태원에서 동성애자들이 모여서 이 코로나19 사태 확진하고 일어났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도했다고 그때도 뭐 경고하고 그러더니 또 그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그걸 또 그 이야기 댓글 달았으니까 어제 들어가서 보니까 그것도 없애버렸더라고요. 댓글 넣은 것도. 이렇게 불공정과 언론의 억압을 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실제 그 방송했던 그 내용에 대한 사실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25년 동안 전후반 각지에서 정말 우리 병사들과 지휘관 생활,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부여대장까지 병사들하고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 군대 안에서 그 성폭행 사건이라든지 또 군 동성애 일어나는 사건을 실제 목격을 하고 또 그에 대해 처리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군대 안에서 성추행이 일어나는 사건이 약 한 450여 건이 됐어요. 그런데 5년 뒤에 그게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점이 뭔가 하면 서로 합의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요, 아니 합의 안 했다 그래요. 합의를 분명히 했다 그럴 때는 처벌을 못 해요. 그런데 합의 안 했다 그럴 때는 처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군형법 그게 92도 6입니다. 군대 안에서 학문 선교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 처한다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조항을 들이대려고 그러면 저는 동성애자인데요, 저는 성소수자인데요, 그러면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 조항에 의해서 이걸 특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4조에 의하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법 조항은 이 조항에 따라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라서 적용을 해야 된다 그래요. 그러면 군형법 92조 6은 자동적으로 무력화된다는 거예요. 실제 군대에서 일어났던 사항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일어날 수 있는 사항을 적용을 통해서 제가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했는데 이게 공정성이 아니고 객관성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군대 안에서 1년에 30명 내지 50명의 매년 에이즈가 발생해서 자동 전역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들이 내 사이가 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아들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건 모릅니다. 이게 지금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실질적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보도를 못 해야 됩니까?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일 큰 피해는 학교예요. 두 번째는 군대입니다. 이 문제가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 방송에 나가서 이야기했는데 이것이 공정성이었고,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보시는 국민 여러분, 이것은 아닙니다. 절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방심이 가짜요, 자기들만의 세계에 빠져가지고 우리 국민들을 죽음의 구렁텅이로, 우리 아들들을 어둠의 질병의 구렁텅이로 몰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특권 계급만 보호하고 자기들의 이념만 옳다고 생각하는 이 형태에 대해서 이번에 저희들 경고를 내린
방송위원님, 제가 한 말씀만 묻겠습니다. 당신의 그 발언 때문에 당신을 임명한 자 오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금 대통령이 찬반에 얽걸려가지고 많은 지금 옳고 그름이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진다고 그러는데, 당신을 임명한 사람들, 그 사람들 누를 끼치지 않으라 그러면 이번 결정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철회하십시오. 그래야 우리 국민들은 납득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책임질 겁니까? 당신은 그냥 지나가고 그냥 경고만 말았겠지만은 당신들이 지난 그 행동만큼은 두고 다고 역사의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시간이 많아서 나온 것도 아니요, 다른 어떤 것에 목적이 나온 거 아닙니다. 단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군대 가 있는 우리 아들들을 제대로 보호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진리를 사수하고 바른 가치관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언론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방송이 왜곡되었다, 저희들의 발언이 왜곡됐다, 다시 한 번 더 깊이 생각하고 기자의 양심으로서 특히 뉴스엔조이라든지 평화나무 제대로 좀 각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방심에 제가 경고 한마디 하고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개인의 양심의 자유와 언론의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방심위는 각성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사실은 그 방송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평온한 이런 가치관의 표현을 이렇게 법의 잣대로 제재를 가한다는 이 현실이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동성애 차별금지법과 군형법이 가지는 위험성에 대해서 정당한 우려 의견을 얘기했는데 그 발언을 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발상 자체가 이 차별금지법이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것이 분명해지고, 이것이 우리가 왜 보여주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방심위 제재 보도가 나왔을 때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규탄 성명서 내주시고, 또 규탄을 적극적으로 앞장서로 해주시고, 또 이 국가인권위 앞에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 계속 시위를 이어가고 계시는 우리 주요셉 반동성애 연대 우리 대표님 모시고 님 의견 듣겠습니다. 일단 먼저 구호를 외쳐야 되겠습니다. 제가 국가인권위원회가 우리 대한민국을 잘못된 방향으로 가짜 인권을 앞세우고 있는데, 그래서 국가인권위 해체를 위해서 지금 3년째 방송통신위원회까지 해체를 시켜야 될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자, 우리 한번 구호 외치겠습니다. 헌법을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 해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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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들은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 아닙니까? 대한민국에 헌법 질서가 있고 양성체제가 분명히 헌법 36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남녀 결혼 제도를 파괴하는 동성애를 일방적으로 지지하고, 또 내용을 보니까 학생인권 조례까지 들먹였습니다. 17개 광역시도에서 학생인권 조례가 몇 군데에서 지금 제정되어 있습니까? 4군데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갖고 차별금지법보다 더 심한 조항이 있다고 학생인권 조례를 들먹였습니다. 이게 제정신입니까? 방송통신위원 즉각 사퇴하라! 사퇴하라! 지금 대한민국에 가짜 인권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세계인권 선언 정신을 보면 양성체제, 남녀 결혼 제도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권리와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서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도록 30조에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는 다 가짜 인권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 동성애자들이, 젠더 이론에 의한 동성애자들, LGBT들이 자신들이 특별한 접을 받아야 된다고, 특권층으로 격상시켜달라고, 다른 어떤 반대 비판 목소리도 다 차별이고 혐오 발언이기 때문에 법적으로까지 처벌해라고 독재법을 만들라고, 자신들을 특권층으로 격상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차별금지법의 실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가
국민의 세금은 운영되고 국가기관이 국민적 합의도 되지 않는 얼토당토하는 이론을 갖고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을 갖고 극동방송과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CTS까지 종교방송까지 탄압하게 이르렀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 사상 종교 신념의 자유를 다 말살시키겠다는 악랄한 음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올해는 이 방송통신위원 심의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사진을 찍어서 피켓팅을 하고 그 분들을 다 공개시키고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본회의까지 올라가서 통과되고 극동방송과 CTS에 대해서 법적 제재가 가해진다면 올해는 방송통신위원회 해체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짓밟히고 탄압당하는데 언론도 우리들의 목소리를 반영시키지 않고 일반 언론은 무조건적으로 방송통신위원들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런 허용 언론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데 여러분들만큼은 정확한 진실을 보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탄압하고 헌법에 보장된 남녀 결혼 제도도 파괴하고 표현의 자유를 말살시키고 더 나아가서 학생인권 조례를 들먹이면서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를 당연시 여기고 있는 이 악랄한 음모는 반드시 분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십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각성하라! 방침이 해체하라! 감사합니다. 네, 저희의 강력한 규탄 의지와 투쟁 의지를 밝혀진 우리 주유셉 대표님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오랜 기간 한국 최고의 최대 언론인 KBS에서 종사하시면서 유명한 또 PD로 활약하셨고 또 KBS의 인재개발원장까지 역임하신 우리 박혜령 전 원장님 모시고 언론인 입장에서 보는 이번 방심위 제재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혜령 전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38년 동안 KBS 공영방송에 근무하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또 심의실에서 5년 동안 근무하면서 방송통신심의 규정에 따라서 많은 프로그램을 심의했던 그 방송인으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요번에 CTS와 극동방송에서 한 그러한 방송 내용은 일단 그 매체의 특성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 기독교의 말, 그 신앙의 기초를 하는 방송 맞지 않습니까? 기독교 방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입각해서 이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는 차별금지법은 반드시 통과를 막아야 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의 특성에 맞는 정당한 방송이고 옳은 방송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송심의 규정에 보면 제5조의 심의의 기본 원칙은 위원회는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창의성, 자율성, 독립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방송매체와 방송채널별 전문성과 다양성의 차이를 고려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즉 기독교 방송으로서의 매체 특성을 고려하고 그것을 인식하고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방송다운 방송을 한 것에 왜 법정 제재를 하는 것입니까? 기독교의 정신에 따라 동성애 반대 의견을 말할 수 없는 차별금지법은 통과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법정 제재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저는 정당하게 말씀드립니다. 방심위는 법정 제재를 즉각 처리하라! 자, 보십시오. 이분들이 말씀하신 거는 여기 나와서 말씀하신 분들이 동성애자를 차별했고 혐오했다고 하는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까 군영법위원회에도 말씀하셨지만 그분들이 평소에 여러 군데 돌아다니면서 또 운동하시면서 겪었던 이야기들, 경험과 그런 여러 가지 지식들 그리고 원칙들을 가지고 의견을 내신 겁니다. 그거는 토론 방송이 아니에요. 찬반 방송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담 방송입니다. 대담 방송으로 우리가 그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견은 어떤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과 전문적 지식으로 나온 것입니다. 방송에 대해서 분명히 기독교 신앙의 그 양심에 따라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차별이라고요? 혐오라고요? 도대체 혐오를 갖다 붙이시는 겁니까? 어떤 누구가 차별과 혐오 때문에 이 방송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행위를 그 동성애가 죄라고 했다는 그 말씀에 따라 얘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별과 혐오를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동성애 반대 의견을 차별로 보는 자, 있습니다. 여기 심의위원들이 발표하신 내용들을 보면 전부 공정성을 위반하셨습니다. 그분들께서 공정성을 위반했다 하시는데 목적으로 공정성 조항에서도 선교의 의미 맞습니다. 동성애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그것이 선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배했다, 이런 얘기는 도대체 통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육을 하면 안 된다, 차별금지법은 통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그러한 의견, 사견을 가지고 심의했다는 것이, 그것이 공정성 위반 아닙니까, 여러분?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독교 방송에 이렇게 재갈을 물리면 기본 공영방송이나 일반 방송들은 보도 준칙 때문에 동성애와 에이즈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도 못하고, 동성애의 폐해를 얘기도 못하고, 동성애 부정적인 시각을 얘기도 못합니다. 차별금지법이 문제 있다고 얘기도 못하게 돼 있어요. 다 입을 막아버려가지고. 기독교 방송이 얘기를 안 하면 우리 미래 세대는 누가 책임진단 말입니까? 다 동성애에 빠져서 모든 사람들이 폐해에 정말 쓰러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야 되겠습니까? 기독교 방송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 세대를 교육하고 우리가 죄에서 구별될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차별금지법이 아직 되지도 않고 또 시행도 안 됐는데 이렇게 재갈을 물리면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어디로 간단 말입니까?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방심이든 각서하라! 저희들은 이번 방심위의 위원들의 한 분 한 분을 다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발언들을 기억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이상한 결정을 하게 될 때는 이것은 역사적으로 남을 것입니다. 기독교 방송, 또 언론에, 또 표현에 재갈을 물리는 그런 일들이 전무후무한 일이 될 것임을 경고하는 바입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교회 여러분, 성도 여러분, 이 문제를 분명히 인식하십시오.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재갈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 방송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정말 이 나라가 바로 서고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관심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KBS 전 인재개발원장님이신 우리 박혜령 전 원장님의 언론의 자유를 위한 또 기독교 방송의 정체성 회복을 위한 대국민의 이 절절한 호소를 잘 귀 기울여 주시고 방심위는 언론 자유 탄압을 위한 이런
부당한 음모에 이용당하지 않기를 각성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면 또 이 동성애 반대나 또 차별금지법 반대에 신문 기자로서 활발히 활동해 오신 우리 백성현 기자님, 이 사태를 어떻게 보시는지 여러분에 대한 의견 발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일보 백상현 기자입니다. 이 자리에 나오려고 휴가 쓰고 나왔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이번 징계 조처는 방송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신문과는 좀 약간 거리가 있는데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신문에서 누리는 표현의 자유까지도 침해당할 수 있겠다는 위기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나왔습니다. 회의록을 보니까 차별 혐오했다고 그런 얘기 많이 쓰셨던 자 보호라고 쓰셨습니다. 그럴듯한 용어 쓰시던데요. 그 방송에서조차 비판을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결국 비판조차 허락하지 않는 그래서 특권층을 양산하겠다는 그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차별은 말이 그럴듯해 보이지만 정당한 구별과 분리해서 봐야 됩니다. 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쌍욕지향한다고 비판하면 거짓말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분들이 원래 거짓말쟁이로 태어났다면서 비판조차 못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한 죄죠. 근데 반찬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약하는 분 마약지향 비판하지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북한 따라가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은 안 된다고 비판했다가 차별이라고 가는 현재지향이라고 비판조차 못하니까 이 나라. 그런데 성적 지향, 특히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서는 왜 이유가 뭐죠? 불안하니까 비판을 했다가 기분 나쁘면 명예훼손하고 모욕죄로 걸면 됩니다. 그래서 구제 절차를 밟으면 됩니다. 혐오 말씀드리겠습니다. 혐오는 역사적으로 극심한 탄압을 받아야 되고 절대 변하지 않는 속성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흑인을 깜둥 혐오가 맞지만 동성간 성행위자는 혐오의 대상이 하면 동성간 성행위를 즐기다가 그 세계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신천지 비판이 왜 가능합니까? 신천지 지향, 신천지 DNA가 없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종북 사상은 어떻습니까? 타고나면서부터 종북 좌파가 없어요. 언제든지 수시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동성간 성행위 어떻습니까?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무성애자 다 그 세계에서 시간 지나고 철 지나면 그 세계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판하는 거예요. 소수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원이 적다고 소수자입니까? 그럼 마약하는 분들도 마약 소수자게요. 음주운전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분들도 음주운전 소수자게? 용어 전략입니다, 여러분. 성소수자라는 용어가 도덕적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용어를 그럴듯하게 썼습니다. 객관적 용어가 뭔지 아십니까? 동성간 성행위자. 이렇게 표현해야지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표현입니다. 자, 특정 집단에 대해서 혐오와 차별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허미숙 방심위 부부무장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쭤보겠습니다. CBS에서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라는 좌담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는 신천지와 관련된 2단 전문가들 진용신 목사님, 탁지일 교수님, 신현욱 소장님, 엄승욱 대표가 나왔어요. 그리고 신천지에 빠졌던 장반석이라는 청년이 나왔습니다. 어떠세요? 다 신천지 비판하는 사람들만 모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경고 조치 안 내렸어요? 왜 안 내리셨습니까? 신천지 2단 신천지 끝나지 않는 싸움이라는 프로그램을 CBS가 방영했어요. 거기에는 신현욱 소장하고 변상욱 대기자가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신천지 비판하는 내용만 말하셨어요. 왜 경고 안 하셨습니까? 왜 편파적인데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신천지 신도들이 방통위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4항을 갖고 분명히 문제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방송은 해당 사업자 또는 그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에게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적인 주장을 전달함으로써 시청자를 오도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천지 신도가 충분히 걸고 넘어질 수 있었습니다. 제29조 사회통합 방송은 지역 간, 세대 간, 계층 간, 인종 간, 종교 간 차별, 편견, 갈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천지 신도가 똑같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었습니다. 32조 방송은 신앙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며 특정 종교 및 종파를 비판하거나 종교의식을 조롱 또는 모독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천지가 믿는 14만 4천을 조롱했단 말입니다. CBS가. 그런데 왜 경고를 안 주셨나요? 이유는 바로 제9조에 있습니다. 방송은 성별, 연령, 직업, 종교, 신념, 계층, 지역, 인종 등을 이유로 방송 편성에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자,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다만 종교의 선교에 관한 전문 편성을 행하는 방송사업자가 그 방송 분야의 범위 안에서 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뭡니까? CBS, 극동방송, 기독교 TV가 피해 나갈 수 있는 조항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이해 가시죠? 그런데 왜 차별금지법이 왜 종교 문제가 아니라고 그럽니까? 인권 차별 방송의 문제는 자신이 전문가니까 자기 말을 들으라 이겁니까? 차별금지법 안에 다양한 성이 나옵니다. 여러분, 남녀 그 밖에 성이 나옵니다. 기독교 교리사 이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기독교 기관 학교에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법안이에요. 종교 문제란 말입니다. 그럼 잘 모르면 배워야지. 왜 거만하게 자신이 생각하는 인권, 차별, 혐오에 해당되니? 너는 징계를 받아라. 나는 왕이다. 이겁니까 지금? 나는 세상의 왕이에요? 내가 이 나라의 주인이야?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독재국가가 아닙니다. 방송인이 여러분, 다시 재고하세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꾸면 됩니다. 허민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께서 2018년 1월 위촉되신 이후에 1년 뒤에 미국을 다녀오셨어요. 그래서 미국의 방통위 관계자를 만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최우선시하는 미국 저널리즘의 내용 규제 정책은 한국 방송심의 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뭐예요?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면서요. 미국에 가서 표현의 자유가 두텁게 보장되는 현실을 보시고 대한민국도 똑같이 표현의 자유를 두텁게 보장하겠다고 얘기해놓고선 왜 이제 와서 딴 얘기 하시는 겁니까? 2018년 3월 전북일보와 인터뷰를 하셨어요. 이분이 방심위 궁극적 목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명실상부한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를 보호한다면서요. 극동방송의 표현의 자유, 기독교 TV의 표현의 자유는 어디 간 것입니까? 그러면 이분이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일 마지막 문제기가 정파적이고 편향적이며 특정 정치 세력의 대리인 노릇을 한다면 우리 방송 환경은 어떤 지경이 될까요? 아마 쓰레기와 오폐수가 넘쳐나는 최악의 방송 상황을 맞겠지요. 제가 이 말 다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마지막 문제기가 동성간 성행위에 대해 정파적이고 편향적이며 동성간 성행위를 추종하는 특정 정치 세력의 대리인 노릇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쓰레기와 오폐수가 넘쳐나는 최악의 방송 상황을 만들 것입니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가 한 말에 자기가 걸립니다. 이렇게 되면 2018년 3월 방통위가 기자회견을 열고 방송통신 심의를 진행할 때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최대한 범위를 보장하겠다면서 왜 기독교 방송 공정성을 이유로 종교 방송에 예외 규정이 있는데도 왜 경고를 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차별, 혐오, 소수자는 괜찮고 네가 생각하는 혐오, 차별, 소수자 발언은 안 된다 이겁니까? 이런 정파적 논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나는 되고 너는 안 된다는 내로남불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경고합니다. 청취자와 시청자를 기만하는 차별금지 논리, 차별금지법 찬성 논리, 이거는 독국물을 타는 것과 같습니다. 저기 지나가는 우리 다음 세대들 차별금지법 때문에 동성간 성행위 문제점, 동성간 성행위와 에이즈의 문제점, 동성간 성행위 하다가 에이즈에 감염되는 실체를 못 들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방송이 여러분, 방통위 여러분 책임지실 겁니까? 자, 우리가 여기서 외치는 이유는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지만 또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표현의 자유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정권이 바뀐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이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가 지켜질 것 같습니까? 저희는 저희의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생각하는 표현의 자유도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자, 구호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취자, 시청자 기만하는 차별금지법 찬성 논리 즉각 중단하라 하면 여러분은 즉각 중단하라 하시면 되겠습니다. 청취자, 시청자 기만하는 차별금지법 찬성 논리 즉각 중단하라! 예, 두 번째는 방통위는 정파적 진영 논리에서 나오라 하면 여러분은 정파적 진영 논리에 나오라, 어디에서 나오라 외치면 되겠습니다. 방통위는 정파적 진영 논리에서 즉각 나오라!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방통위는 정파적 진영 논리에서 나오라 합니다. 진영 논리에서 나오라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통위는 정파적 진영 논리에서 나오라! 마지막 구호 외치겠습니다. 방통위 기독교 방송 경고 조치 즉각 처리하라 이렇게 외치면 여러분은 즉각 처리하라 외치면 되겠습니다. 방통위는 기독 방송 경고 조치 즉각 처리하라! 즉각 처리하라! 즉각 처리하라! 즉각 처리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백 기자님 정말 좋은 말씀 해주셨습니다. 백 기자님의 저 발언은 그대로 저희가 프린트해가지고 극동방송과 CTS에 줘서 방송통신 전체 심의위원분들이 방송위의 취지, 방심위의 취지와 관련 규정을 검토해서 이 소위원회에서 가고 있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시 한번 호소드릴 정도로 아주 법률가 못지않게 법률가보다 더 잘 발언을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KBS의 오랜 또 방송인으로 역임하셨고 또 목포 지국장까지 역임하신 우리 손재경 전 지국장님, 저희의 이 규탄의지를 담은 성명서를 낭독하는 시간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손재경 교수님. 예, 반갑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취재 보도를 하기 위해서 나온 우리 동료 언론인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모인 것은 다 각자 일터에서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산 사람들인데 왜 이렇게 모였는가 여러분들 거기에 주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동성애자를 사랑합니다. 정말 사랑합니다. 그러나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는 순간에 대한민국의
유럽과 미국과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강대상의 목사님들은 더 이상 동성애가 죄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말하는 그 순간 벌금을 물든지 감옥에 잡혀가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그 멍석을 깔아주는 이 차별금지법을 과연 통과시키겠는가? 여러분, 이 법은 일반 기본적인 상식에도 어긋나는 법이기 때문에 꼭 저희 기독교가 윤리 도덕을 따져가면서 얘기하지 않아도 일반 국민들에게, 저렇게 지나가는 어린 학생들에게 물어도 그거는 말도 안 되죠, 이렇게 답변을 받을 게 분명합니다. 동성애자를 저희가 정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성중독에서 빨리 빠져나와서 건강하고 밝고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아기를 낳고 출산율을 올리는 애국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방심이 심의위원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5분 중에 이 차근법 내용을 정확히 알고 반대 입장에 목소리를 내고 또 그 토론에 대해서 법정 제재를 가하겠다고 경고에 발언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차근법의 진실을 알면은 양성평등에서 양자를 뜨고 성소수주가 헌법에 이렇게 들어가는 순간에 우리는 LGBT뿐 아니라 50가지가 넘는 성애자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소아 성애자, 기계 성애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런 그 성취향을 인정해 달라는, 그 실제 미국에서 유럽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추위에 이렇게 나와서 저는 말주변도 없는데 왜 저까지 이런 데 불러내서 제가 이런 발언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 특히 뉴스엔조이, 노동연대, 오마이뉴스 각성하십시오.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와 공정보도입니다. 이 눈이 가려지면은 더 이상 언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통심의에서 결정한 법정 제재 경고를, 이것이 본회의에 확대되고 이것이 결국은 기독교 탄압,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를 합법화시키는 근간을 마련해 준다면은 언론의 탄압이라고 분명히 규정합니다.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세계기자협회에 한국의 언론 탄압 현황을 낱낱이 보고하고 세계와 연대할 것임을 감히 경고드립니다. 구호 하나 외치고 마치겠습니다. 동성애 반대 표현 억압하는 방시민은 각성하라! 동성애 반대 의견 표현을 차별로 모는 방시민은 각성하라! 방시민은 언론의 자유, 신앙의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처리하라!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성명서 간단히 낭독하고 오늘 집회를 마치고요. 이 성명서는 우리 방심위의 그 비상기획관님 여기 나와 계신데, 그래서 방심위에 전달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 억압하는 방심위의 CTS 극동방송 징계 결정을 규탄한다.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 소위원회에는 교계를 대표하는 기독교 방송인 극동방송과 CTS가 방영한 대담 프로그램의 내용을 문제 삼아 경고를 제재하는 결정을 내렸다. 방심위는 2020년 10월 21일자 회의와 10월 28일자 회의에서 다수 의견에 따라
극동방송 CTS에 대해서 경고 처분을 각각 했다. 그러나 방심위의 다수의원 결정은 차별금지법이 가진 위험성에 대한 기독교계의 다양한 우려를 보도한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종교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지극히 부당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 교회와 기독교 언론들, 기독교 시민단체들은 이러한 방심위 100번 부당한 결정을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다. 이하에서 2020년 10월 20일자 회의록에 나타나는 방심위 다수 결정이 가지는 문제점을 밝히고자 한다. 첫째, 기획 의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대한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다. 차별금지법은 성적 제한과 젠더 정체성과 종교 등을 이유로 차별금지 사유에 포함시킴으로써 이를 반대하고 비판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동성애를 죄라고 말하는 성경을 믿고 따르고 선포해야 하는 크리스찬으로서는 동성애 비판이 금지됨으로써 기독교의 핵심인 복음 선교의 자유를 중대하게 위협받게 된다. 사이비 이단 종교에 대해서 비판하는 것도 금지되게 될 수 있다. 누구나 양심 종교 학문의 자유이기에 자유롭게 표현 가능하던 것이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모두 금지되게 될 수 있는 것이다. CTS는 기독교 방송사로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현재 이 법이 제정될 경우 기독교의 핵심이자 종교 자유의 본질인 복음 선포가 금지될 수 있다는 점에 교계의 안팎의 우려를 듣고자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다. 헌법상 보장된 종교 자유와 언론의 자유 아래 보호받는 기독교 방송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대담 섭외자의 다양성이 부족하다는 점 또한 프로그램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지적이다. 이번 대담 프로그램은 차별금지법이 기독교에 미칠 위험성에 대한 각계각층의 우려를 듣고자 위함이지 찬반이 나뉘는 통상적인 찬반 토론이 아니다. 또 프로그램에 참여한 대표 패널 4명 중 3명은 기독교계의 대표성을 상징하는 목사들이며 그중 대한감리계의 대표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찬성 입장을 취하고 있는 진보 성향의 한국기독교협의회 회장이다. 이러한 점을 볼 때 교계의 대표성은 물론 기독교의 전통적 측면과 진보적 측면이 균형도 아울러 충분히 고려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패널 발언이 내용적으로 객관적 사실에 어긋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송자가 제어하지 않았으니 잘못이라는 취지의 주장은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의 특성에 대한 이해 부족은 물론 가치 판단이 갈리는 차별금지법을 비판하는 의견에 대해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지 않고 무조건 잘못됐다고 매도하는 일방적 주장이다. 패널들은 현재까지 연구와 보고된 차별금지법의 위험성에 관한 신학, 의학, 법학 등 학술 자료를 근거로 각자의 의견을 개진한 것이다. 국민 한 사람으로서 그 법률이 가지는 문제와 위험성에 대해 얼마든지 의견을 제시할 자유와 권리가 있고 이는 자유롭게 보장되어야 한다. 근데 방심위 다수 의원들은 차별금지법이 무조건 옳다는 전제하에 이 법률에 대해 개진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틀렸다고 단정짓고 방송사가 이를 제어하지 않은 것이 잘못되었다고 단정하였다. 특히 징계의원을 낸 이소영 의원은 차별금지법이 옳다고 전제한 후 법에 대해 비난하는 의견을 내는 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우려하는 동성애 비판의 자유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는 차별금지법의 독재성이 이소영 의원의 발언을 통해 드러났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도 않았는데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을 통해 이 법을 반대하는 의견 방영했다고 제재를 하게 되면 이 법이 제정된 후에는 이러한 프로그램 방영 자체가 얼마나 불가능하게 되며 얼마나 더 가혹하게 언론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가 탄압받을 것인가는 그야말로 명약관화하다. 100번 양보하여 패널들의 발언이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의 특성상 이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 이를 사전에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대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생방송 대담 프로그램에서 개인의 의견을 밝힌 것을 방영했다고 해서 이를 방심위 규정상의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명확히 판단한 바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번 CTS 대담 프로그램은 주 시청자층이 기독교인이 대부분이고 논쟁적 성격의 찬반 토론이 아니라 해설적 성격의 대담이며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해하는 뉴스 프로그램과는 성격이 다르며 생방송에서 진행된 패널들의 정당한 의견 표현 자체를 문제 삼아
방송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상실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들을 볼 때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 방심이야말로 오히려 차별금지법 지정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이를 반대하는 언론을 통제하기 위해 CTS와 극동방송을 제재하는 결정이 내렸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근본 방심위가 CTS와 극동방송이 내린 경고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시 처리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만일 방심위가 경고 결정을 처리하지 않는다면 기독교 복음 선교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탄압하는 반헌법적, 반종교적 행위로 간주하여 우리는 전국의 교회와 성도, 기독교 언론도 기독교 시민단체와 연합해서 방심위의 부당한 결정이 철회될 때까지 강력한 저항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 진평년 복음법률가회 복음기독언론인의 창립준비위원회 등 기독교 시민단체 일동 이상 시민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저희 성명서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 발언해준 모든 분들의 이 발언 내용들 국민들에게 좀 잘 전달해 주시고요. 특히 우리 방송심의위원회 관계자분들이 저희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셔서 방심위가 잘못된 결정을 하는 시도를 다음 주 9일에 전체위원회가 열린다고 하는데 전체위원들 각성하셔서 언론의 자유와 헌법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종교자유를 침해하는 잘못된 결정 돌이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요구하고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어려운 날씨 속에서도 시간을 내주셔서 저희 기자회견과 저희 자금 집회를 취재해 주신 언론인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오늘 이렇게 저희 방심위의 부당결정 규탄하는 규탄대회를 모두 마친 다음에는 저희의 성명서를 방심위 관계자에게 전달하는 전달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모든 집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전달식을 해는 게 여기서. 전달식은 바로 요 앞에서 하겠습니다. 저 플래카드 펴주세요. 아직 전달식까지. 교수님 앞으로나 김 교수님 앞으로. 같이 전달식 몇 분 같이 해서 오셔서 요거 좀 같이. 예, 쪽 가운데 쪽으로 왼쪽으로 좀 더 가셔서 가운데 쪽으로 가서 전달식 네 앞으로 가셔서 네. 자, 좀 사진을 잘 좀 네 얼굴 보이게끔 이제 저쪽 네. 잠깐 대기하시고요.